해가 완전히 가라앉은 저녁,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분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딸은 미안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하룻밤쯤이야. 걱정 말고 다녀와.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다. 거실 한쪽엔 아기 요람이 놓여 있었고, 부드럽게 깜박이는 수유등 아래에서 아이는 작은 손을 오므린 채 졸고 있었다. 순자는 오래된 습관대로 손을 씻고 젖병을 정리하고 기저귀 위치를 확인한 뒤 이불 가장자리를 가지런히 폈다. 허리는 하루 종일 굽혔던 탓에 뻐근했지만 손끝에 닿는 작은 체온이 마음을 풀어주었다. 딸이 급히 외투를 챙기며 엄마,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순자는 그 말 속에 묻어난 피로와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젊은 가장이 된 딸, 일과 육아 사이에서 숨 고르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신. 순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밤이 아직 남아있음을 다짐했다. 아기가 잠시 칭얼거리자 그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규칙적인 숨결이 다시 이어지고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순자의 호흡도 함께 잦아들었다. 부엌에서는 전기포트가 가볍게 울었다. 차를 한 모금 머금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 맞은 겨울밤, 빈집을 채우던 낯선 정적, 창문 너머로 달빛이 기어들던 풍경. 그 시절을 지나며 그는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모양을 바꿔 어깨에 가만히 기대는 방법을 배웠다. 오늘의 외로움은 무겁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현관 쪽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건물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이 한 번 스쳐 지나갔다. 순자는 습관처럼 방문을 반쯤 열어두고 수유등 밝기를 낮췄다. 시계에 초침이 또렷했다. 그는 이불 위에 조심스레 몸을 누이고 내일 아침의 풍경을 떠올렸다. 따끈한 된장국,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의 미소, 딸과 사위의 고단하지만 안도하는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실제처럼 마음속에 펼쳐졌다. 잠이 내리는 소리처럼 고요가 깊어졌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 밤을 지나가자. 밖은 겨울의 차가운 숨을 쉬고 있었지만 방 안의 작은 등불과 아기의 숨결은 한껏 포근했다. 그는 손끝으로 요람의 모서리를 한 번 더 다독이고 눈을 감았다. 이 밤이 모두에게 안전한 다리가 되어 주기를,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새벽 2시가 조금 넘어가자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다. 순자는 희미한 수유등 불빛 속에서 아기의 얕은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방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차가웠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곧 거실 쪽에서 문이 미세하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가슴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가 크게 울렸다. 순자는 몸을 일으켜 이불 가장자리를 고르고 문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익숙하지만 낯선 기척이었다. 민수야? 그녀가 낮게 불렀다. 순간 그림자가 멈췄다. 스탠드 불빛을 켜자 문가에 서 있는 사위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다. 젖은 머리칼, 반쯤 잠이 덜 깬 눈,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 그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머뭇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방이 헷갈렸어요. 순자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기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고 그 소리에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순자가 조용히 손짓했다. 괜찮아요. 나가요. 애기 깨겠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피곤한 눈밑과 굳은 어깨를 보았다. 퇴근이 늦은 날, 술 냄새에 묻은 젊은 가장의 서러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순자는 한동안 불 꺼진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기대 앉았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다. 부끄러움, 놀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였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르게 다잡았다. 이건 그저 밤의 착각 같은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일이면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자 조금씩 숨이 가라앉았다. 이불 속의 아기는 다시 잠들었고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독임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울렸다. 그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외로움의 그림자였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작은 등을 안고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 그 외로움을 덮어주길 바라며 피은 삶, 아침이 박자 방 안은 부드러운 햇살로 가득 찼다. 순자는 아기의 발을 살짝 들어 올려 기저귀를 갈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거실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민수가 부엌 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났다. 물 끓는 주전자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기침 한 번.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일어나셨어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이 맺히지 못했다. 순자는 젖병 뚜껑을 닫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때 실수도 하지요. 괜히 마음 쓰지 말아요. 그 말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식탁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는 조심스레 커피포트를 들어 잔에 물을 부었다. 향이 은근히 퍼졌다. 잠시 후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나왔다. 커피향 좋네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어머니 드시겠어요? 좋죠. 그녀는 잔을 받아들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밤의 일은 이미 반쯤 과거가 되어 가는 듯했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민수 씨, 나는 나이 들어서 하나 배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이 흐려지기 쉬워요. 그럴 땐 서로 조금 더 신중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죠.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술기운도 당황도 없었다. 대신 진심이 있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밤새 고생했어요. 괜찮아. 아기가 참 얌전하더라.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딸이 남편을 보며 당신, 괜찮아? 묻자 민수는 짧게 응, 괜찮아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하는 듯 작게 웃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삶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작은 오해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걸 넘어서려는 마음으로 그녀는 아기의 뺨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서로 이해하면 그게 가족이지. 그 말은 커피향처럼 부엌에 스며들었다. 창밖의 햇살이 한층 밝아지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며칠이 흘렀다. 날씨는 한결 따뜻해졌고 집안 공기에도 평온이 깃들었다. 순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였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민수는 바닥에 앉아 아이와 장난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집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살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그럴 땐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일일지도 몰라. 바늘끝이 천 위를 오르내릴 때마다 실이 가지런히 놓였다. 어제의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은 실처럼 천천히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민수가 차를 한 잔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는 의자 옆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민폐를 끼친 것도 그렇고 또 제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순자는 차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다. 민수 씨,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불안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좋은 가족이 되는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딸이 부엌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대요. 같이 산책 갈래요? 그래, 아기 데리고 나가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도 함께 아기의 겉옷을 챙겼다. 세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어깨를 덮었고 벚꽃 몇 송이가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지. 겨울 끝에도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니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희망 아닐까요,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바람이 불어와 꽃은 몇 장이 흩날렸고 아기가 까르르 웃었다. 순자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봄은 어느새 완연해졌다. 순자는 며칠 아기의 낮잠 시간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다. 나무에 새잎이 돋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오후였다. 벤치에 앉아 유모차를 살짝 흔들며 그는 바람 속에 스며드는 꽃향기를 느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었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시 후 민수가 두 손에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아이 잠들었네요. 응, 조금 전에. 커피 고마워요. 그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잔을 건넸다. 둘 사이는 전보다 한결 편안했다. 민수는 잠시 하늘을 보며 말했다. 요즘은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날 일은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어머니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어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고 스스로 물었거든요. 순자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답은 찾았어요. 민수가 웃었다. 아직 완전히는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가족이란 건 매일 다르게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고 또 미안해하고 그래도 다시 밥상에 마주 앉는 거죠. 민수는 그 말을 곱씹듯 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따뜻한 파문이 일었다. 삶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민수 씨,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오늘 같은 날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평범한 날들이 제일 귀하거든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할 거예요. 해가 서서히 기울었다.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벤치 아래로 따뜻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순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정말 괜찮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이해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 나무십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순자는 그 잎을 조심스럽게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렸다. 고맙다. 오늘 하루.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다. 순자는 거실 커튼을 반쯤 걷고 아기 담요를 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빗줄기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그 사이로 골목의 감나무가 젖은 잎을 흔들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딸은 출근했고 민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흐르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죠. 이런 날엔 따뜻한 게 최고죠. 민수는 머그잔 두 개를 들고 와 식탁에 앉았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날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이렇게 비 오면 불안했는데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도 날씨처럼 변해요. 젊을 땐 불안이 많지만 나이 들면 고요함이 친구가 되죠.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유리창에 빗물이 흐르며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 흐릿함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걸어온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봄날들, 홀로 지새운 긴 겨울밤들, 그리고 지금처럼 아기의 숨결을 느끼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외롭지 않은 날은 없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사람은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때 아기가 잠에서 깨어 짧게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아들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 순간 창밖 빗소리가 더 깊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은 넓고 마음은 더 넓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순자는 그 빛을 따라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며칠 후 햇살이 다시 창문을 비췄다. 비에 젖었던 공기가 맑게 씻긴 듯했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을 더 짙게 머금고 있었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나와 천천히 흔들 의자에 앉았다. 바람결이 살짝 불어 아기의 머리칼이 흔들렸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졌다. 그때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엄마,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네.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커튼을 활짝 열었다. 집이 환하네요. 엄마 덕분에 요즘 마음이 편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가 열심히 사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이야.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엄마, 아빠 생각나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프지 않아.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려올 뿐이야. 민수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은 제가 만들게요. 어머니라며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수 요리 실력 늘었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민수가 웃었다. 순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평화구나.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커피를 나눴다. 아기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만지며 웃고 그 웃음이 방 안 가득 퍼졌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고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았다. 살다 보면 서로를 오해할 때도 있겠지만 꼭 대화로 풀어야 해요. 마음을 닫으면 그게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는데 요즘은 민수도 그렇고 나도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순자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사랑도 결국 배움이야. 매일 조금씩 실수하면서 잘하는 거지. 계속.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순자는 아기의 손을 잡고 작은 손가락 끝에 입을 맞췄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발견했다. 여름이 다가오며 공기가 달라졌다. 햇살은 한층 짙어졌고 창문 틈 사이로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부엌 창가에 서서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손끝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딸이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매일 이렇게 챙겨주면 나중에 엄마 없으면 우리 어쩌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는 너희 곁에 있을 때 잘 도와주면 그걸로 됐지. 민수가 뒤에서 덧붙였다.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덕분에 저희가 버텨요. 그들의 따뜻한 시선에 순자는 살짝 웃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아기는 이유식을 조금씩 받아먹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 도중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내려가려고요. 같이 가시겠어요? 가.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둘이 다녀와요. 난 여기서 아기 볼게. 그래도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가족끼리 때로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죠. 식사가 끝난 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사진 속 순자의 눈빛에는 고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민수와 딸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길 조심하고 서로 챙기면서 가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아기의 숨결을 들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젠 우리 둘이네. 밤 공기 속에서 창밖의 나무잎이 살짝 흔들렸다. 바람은 부드럽고 그 속엔 안도와 여운이 함께 섞여 있었다. 민수와 딸이 내려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집안은 한결 조용했다. 순자는 아기의 낮잠 시간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방 안에는 느릿한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아기의 숨소리만이 섞여 흘렀다.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며 사는 존재구나.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사랑도 영원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따뜻함이었다.
점심 무렵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여기 김치 좀 남아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밥맛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둘은 잠시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물었다. 따님이랑 사위는 잘 지내요? 네, 이번에 시댁 다녀온다고 내려갔어요. 그래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순자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맞아요. 복이죠. 이 평범한 하루가 오후에는 비가 올 듯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무지개의 한 조각이 잠시 보였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세상은 참 신비해. 늘 변하지만 결국 다시 밝아지니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몇 장 넘기다 멈춘 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닿는 곳으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잎을 스치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마다 삶의 따뜻한 결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다. 아기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사랑은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이유라는 것을.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하고 있었다. 순자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천천히 동네 공원을 걸었다. 나무들은 이미 잎끝이 누렇게 물들고 바람은 한결 서늘했다. 벤치에 앉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아기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작은 숨결, 부드러운 뺨, 그리고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이 온기 하나로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민수와 딸은 주말마다 전보다 자주 집을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아기의 웃음소리에 웃으며 하루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항상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마운걸요. 나도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사람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딸이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우리 더 자주 함께 지내요. 엄마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하거든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집은 조용해야 숨도 고르고 생각도 잘하지. 그날 밤 순자는 베란다에 나와 바람을 맞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감나무 가지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모든 얼굴들을 떠올렸다. 남편,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딸과 사위, 손녀까지.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지만 마음의 온기는 더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인생은 결국 이해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나뭇잎 몇 장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순자는 그 잎을 손바닥에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바람이 내 이야기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겠지. 멀리서 아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봄의 새싹 같고 또 다른 시작처럼 들렸다. 순자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바람이 살짝 따라왔다. 그 속엔 고요한 회답처럼 오래된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순자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지.
그리고 방 안에 불빛이 부드럽게 퍼졌다. 아기의 숨소리, 시계의 초침, 그리고 바람의 노래가 한데 섞여 그녀의 하루를 조용히 감쌌다.